이슈의 재구성 시간입니다. 어제는 시총 상위 종목 안에서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의 강한 상승이 보여줬다면 오늘은 네이버와 카카오가 상승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카카오 그룹주의 분위기도 좋고요. 네이버도 현재 2%대 상승 유지하고 있는데 바닥 따지기가 끝난 것인지 이에 대한 이야기 블루드림 리서치 이주연 대표와 함께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오늘 시장에서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반도체 대장이 아니라 인터넷 대장들이 오르고 있어요. 네. 이게 좀 번갈아 가면서 대장주들이 오른다라는 거에 의미 부여를 해야 되는 건지 아니면 성장주들이 좀 살아나고 있다라고 봐야 되는 건지 어떻게 상승을 보십니까? 저는 일단 지수적인 측면에서 전저점을 지켜주고 시장이 전일 5일선을 돌파하는 모습을 보여줬거든요. 네. 나스닥 역시 마찬가지로 지금 전저점을 지키는 그림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제가 이제 2023년도를 전망해드렸을 때 이제 뭐 그런 부분으로 만약 이번 저점 구간을 지켜내고 추세적인 상승을 만들 수 있는 그런 흐름으로 간다라고 했을 때 저점권에서 그동안에 많이 밀렸던 종목들 특히나 중소형주들이 이제 강세를 보였던 만큼 이제 대형주들 시장을 좀 지수로 움직일 수 있는 그런 종목들로 수급이 좀 쏠릴 수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런 관점에서 이제 어제 같은 경우는 반도체에 대한 중국에서 반도체 굵기에 대한 포기 이런 이야기들도 나왔기 때문에 네. 그런 부분들이 하나의 또 모멘텀과 함께 움직여줬다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이제 성장주 같은 경우 이제 뭐 네이버나 카카오 같은 경우 보통 우리가 이제 금리 인상 시점엔 성장주들은 안 좋다, 빅테크 기업 안 좋다라는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맞아요. 그런데 사실 이게 어떻게 생각을 해보면 너무나 오래된 이야기가 아닐까라는 그런 부분도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물론 지금 빅테크 기업들, 우리가 이제 뭐 구글을 사용한다든지 네이버, 카카오 이런 기업들을 사용하면서 이 기업들이 예전에는 꿈을 먹고 사는 기업들이었지만 지금은 어떠냐 하면 시장의 어떤 성장성을 대부분 장악을 하고 있고 그리고 수익을 뭐 따박따박 창출을 해내는 그런 기업들이란 말이죠. 그래서 오히려 지금 네이버 같은 경우는 뭐 국내에서 확장을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냐라고 물어봤을 때 저는 뭐 그 확장보다는 앞으로는 내리막길을 내려갈 가능성이 더 크다라고 생각을 해요. 인구는 줄어들 수밖에 없잖아요. 네. 그런 관점으로 본다라면 결국 이 성장주 우리가 이제 빅테크 기업이라는 회사들이 국내에만 머물러 있게 되었을 때는 결국은 그 성장의 동력은 꺼질 거기 때문에 해외로의 진출을 하지 못한다라고 했을 때는 내수주로 이렇게 보고 성장주 빅테크 기업이라는 개념은 이제 조금 다르게 생각을 해봐야 될 때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먼 과거에는 우리 이제 IT 버블 있고 막 그랬을 때는 네. 이런 기업들이 뭐 성장주다, 빅테크다 해서 자금을 많이 유치를 하고 이자 비용이 크기 때문에 금리 인상 시점에는 주가가 뭐 과도하게 한다든지 안 좋은 경우들이 많았지만 지금은 뭐 여러분들이 재무제표만 좀 보신다고 하더라도 이미 자리를 잡은 기업들 같은 경우는 현금성이 엄청나게 많고요. 그런 부분에서 좀 말이 안 맞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빅테크 기업들 금리 인상 지금 시점이긴 하지만 또 많이 올랐기 때문에 빠졌던 거고요. 네. 반등이 나올 만한 위치에서 그리고 금리가 이제 동결될 수 있다라는 그런 기대감과 함께 시장이 급격하게 이렇게 금리를 상승하던 시점은 지났기 때문에 좀 바닥을 만들어가는 흐름이지 않겠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네이버 카카오의 최근의 이 상승에 대해서는 이 회사의 뭔가 펀더멘탈 실적 성장성에 대한 기대보단 가격에 대한 기대가 더 크게 작용된 거네요?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네이버 같은 경우는 저평가되어 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물론 뭐 우리가 이 뭐 제조업적인 뭐 멀티플을 줄 수는 없기 때문에 뭐 네. 그런 부분들을 생각을 하더라도 일단 네이버 같은 경우는 저는 카카오는 사실 워낙 기업을 이렇게 많이 쪼개서 상장을 하다 보니까 이 뭐 펀더멘탈적으로 저평가되어 있다라고 말씀은 못 드릴 것 같고 네. 물론 뭐 성장의 가능성은 있지만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대부분의 국내에서 이루어지는 사업들이란 말이죠. 그렇다면 네이버 같은 경우는
지금 이커머스 시장을 좀 점유하고 있는 부분도 있고 우리나라 이제 1위 이커머스 시장 업체거든요. 그리고 해외 좀 다방면으로 진출을 많이 하고 있는 상황. 그리고 라인이라는 뭐 그런 채팅이 국내 유저들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인들이 좀 많이 사용을 하고 있다라는 부분을 생각했을 때 그리고 뭐 다양하게 또 인수합병들을 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감안했을 때는 뭐 네이버 같은 경우는 적정 주가보다 지금 좀 싸다라고 생각이 드는 뭐 그런 가격대입니다. 그러나 뭐 아시겠지만 싸다고 해서 주가가 항상 올라가는 건 아니잖아요. 시장에서 선택을 받아야지 결국은 그 종목이 올라갈 수 있는 부분인데 오늘 뭐 네이버, 카카오 뭐 일단 바닥은 저는 좀 만들어가는 구간에 놓여 있지 않나. 아직은 추세적인 상승은 확인이 더 필요합니다만은 뭐 조만간 만약 이 흐름이 이어진다라고 했을 때는 네. 추세적인 상승 진입 가능하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상대적으로 카카오보다는 네이버가 저평가다. 그리고 네이버의 경우에는 물론 뭐 네이버, 카카오 둘 다 국내에서 차지하고 있는 비중이 크지만 네이버가 상대적으로 해외 시장, 라인도 있고요. 뭐 일본도 그렇고요. 발을 뻗고 있는 것이 더 많기 때문에 조금 더 매력적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실제로 네이버도요. 뭔가 자신들의 그 한계를 발견했다라고 생각하는지 모르겠지만 M&A 뭔가 그 성장 동력을 확보하려는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어요. 최근에는 포시마크도 인수를 했잖아요. 네, 맞습니다. 근데 그 포시마크 인수한 날에는 주가가 반응을 별로 안 했단 말이죠. 안 좋았죠. 네. 사실 뭐 제 생각에는 포시마크를 인수를 했기 때문에 한다라고 발표를 했기 때문에 급락을 했다기보다는 그냥 그때 당시 시장 상황이 안 좋았기 때문에 뭐 영향을 많이 받았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사실 포시마크 같은 기업을 네이버가 이제 인수한다라고 했을 때 기업을 바라보는 관점을 좀 다르게 해석해 볼 수 있는 그런 포인트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우리가 이제 현대 자동차 같은 경우에 물론 이렇게 이 두 기업을 비교하기는 그렇지만 현대차 같은 경우에는 예전에 뭐 한전 부지를 10조를 주고 땅을 샀던 그런 기업이란 말이죠. 네. 그래서 그 이후에부터 주가가 주구장창 빠졌었는데 보스턴 다이나믹스라는 로봇 기업을 또 인수를 하면서 기업이 성장성이 달라진다. 그리고 이 전기 자동차의 뚜껑을 열어보니까 굉장히 준비를 잘 해왔다라는 부분에서 주가가 또 굉장히 좀 강하게 반등을 해줬던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기업들이 어떤 M&A를 통해서 어떻게 앞으로 변해갈까, 어떤 그림을 그리고 있을까라는 그런 부분에 대한 생각을 한다라면 사실 뭐 가격적인 부분으로 얼마를 투자했다? 사실 포시마크 같은 경우는 2조 3천억 정도를 이제 들여서 기업을 인수하는 건데 저는 뭐 이 금액이 과연 네이버에게 뭐 주가가 막 폭락을 할 정도의 우려스러운 투자인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결코 뭐 그렇지 않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네. 그냥 시장 탓이었다. 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사실 포시마크는 뭐 앞으로 향후 뭐 2, 3년 정도 지켜봐야 되겠지만 적자 기업이라는 부분은 뭐 기사를 봐서 다들 알고 계시겠지만 이제 중고 플랫폼 기업이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 이제 당근 마켓이 있지만 뭐 북유럽이라든지 유럽 그리고 뭐 인도 이런 다른 해외 시장들을 적극적으로 좀 공략할 수 있다라는 점 그리고 뭐 8천만 명의 가입자가 있다라는 점을 생각했을 때 지금 네이버나 카카오가 하고 있는 사업들, 국내에서 하고 있는 사업들을 보면 사실 틀 안에 갇혀 있다라고 봐야 되거든요. 확장성이 없어요. 그러니까 온라인 이제 온라인 쇼핑몰 하는 거 뭐 똑같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인구가 폭발적으로 증가하지 않는 다음에는 결국 뭐 이 해외로 진출해야 되는데 그게 바로 포시마크가 그런 부분에서 가능성을 좀 보여주는 기업이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럼 단도직입적으로요. 네. 사실 제 주변에는 그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의 경우에는 가격만 놓고 난 이 가격 밑에 오면 무조건 살 거야라고 보신 분들이 많아요. 왜냐면 그 회사가 지금 힘든 시기긴 하지만 나아질 거라는 확신을 갖고 있다라는 것 때문에 가격으로만 접근하신 분도 계시거든요. 맞습니다. 네이버는 어때요? 가격으로만 접근해도 되는 그런 회사입니까? 아니면은 네. 가격이 싸다고 무조건 살 만한 그런 회사는 아닙니까? 이게 이제 그 어떤 전략을 가지고 접근하냐에 따라 좀 달린 것 같아요. 네. 이제 자신이 직장인이고 수입처가 딱 있는데 중장기적인 관점으로 어떻게 특정한 종목들을 내가 포트를 짜서 뭐 가격대가 올 때마다 모아가겠다라는 전략이라면 뭐 저는 뭐 네이버를
뭐 그렇게 접근하는 거 괜찮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개인적으로 저는 이제 네이버가 13만 5천 원 정도 오면 네. 사야겠다. 13만 5천 원이요? 네. 그러니까 너무 욕심을 부리고 있었죠. 욕심 좀 많이 부리신 것 같은데. 네, 그래서 한참 떨어질 때 13만 5천 원 정도 오면 내가 이제 좀 마음을 편안하게 비중을 갖다가 탁 실을 수 있는 금액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포시마크 이슈 나오면서 이제 급락 나올 때 거래량 터지는 거 보고 지금 이제 한 16만 원대에서 저점을 잡는구나라는 생각을 했었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은 좀 저점을 잡아가는 것 같은데 제가 차트 보시면서 간단하게 하나 보여드리면요. 네. 네이버 같은 경우에 이제 주봉을 보시게 되면 여기 이제 노란색 선이 20주선입니다. 그러니까 일봉상에서는 121선인데요. 카카오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이 20주선을 저항으로 받고 계속 파동을 그리면서 내려오고 있었거든요. 그리고 바닥권에서 대량의 거래량이 들어왔다는 것은 어떤 손바뀜이 일어났다라고 볼 수 있고요. 그렇다면 여기서 추세적인 상승 흐름으로 가기 위해서는 이 20주선 위로 올라서는 게 중요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만약 네이버나 카카오를 공략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께서는 뭐 이런 부분들 추세적인 상승이 만들어진 걸 확인하시고 접근하셔도 그렇게 늦지 않을 거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반면에 이제 카카오의 경우에는 조금 시선이 좀 다르셨는데 네. 오늘 전 국민들에게 선물이 하나 왔습니다. 네. 이모티콘. 그죠? 이모티콘 쓰시나요? 왜 안 써요? 역시 쓰죠. 쓰시는구나. 제 주변에는 그 월 정액으로 4천 네. 얼마 내고서는 무제한으로 쓰는 사람들도 그러신 있어요. 분도. 저희 어머님도 최근에 자기도 이모티콘 쓰고 싶다고 해서 제가 못 들은 척했는데 오늘 네. 엄마 선물하면 한번 가보라고 이모티콘 3종 무료가 왔다고 했거든요. 네네. 카카오가 그래도 사실 뭐 전 국민들에게 그렇게 깊은 그런 보상책은 아니지만 네. 돈을 썼어요. 그것도 역시나 비용으로 처리가 될 거라는 거죠. 그렇죠. 카카오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시는지 좀 실적 부분에서 타격이 있을까요? 이 데이터 센터 이 후속책이? 저는 뭐 그렇게까지 이게 문제가 될 거라고 생각은 하지 않아요. 이제 보상책이 사실 이 이모티콘 준 거는 오히려 나중에 뭐 많이 쓰는 사람들에게는 뭐 또 더 좋은 이모티콘을 한 번도 안 써본 사람들은 또 네. 써보고 마음에 들면 또 결제가 그쵸, 이루어질 그쵸. 수도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뭐 미끼 상품으로 또 생각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의 마케팅 수단도 될 것 같고요. 기업 이미지 제고를 위한 뭐 하나의 방법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얼마나 이제 이 소상공인들이라든지 실질적인 피해를 받은 분들에게 이제 비용이 지급되냐가 이제 조금 관건이다 생각되는데 뭐 그렇게 큰 대세적인 문제는 되지 않을 거다라는 생각이고요. 일시적인 하나의 문제였기 때문에 뭐 그렇게 생각을 해보면 될 것 같고 아마 뭐 보험으로 해결을 하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딱히 그런 부분보다는 네. 카카오는 이제 주목해야 될 포인트가 카카오 모빌리티요. 상장을 또 할 수 있다라는 부분이 있고요. 그다음에 엔터도 좀 불안하죠. 그렇죠. 엔터도 이제 뭐 또 투자를 받는다고 하잖아요. 투자를 네. 받으면 거기에 대한 액션이 또 가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좀 불안하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카카오보다는 오히려 적극적으로 좀 해외에 지금 어떤 발판을 마련하고 있는 네이버가 더 좋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카카오 모빌리티 그리고 카카오 엔터 이들의 좀 쪼개기 상장이 걱정되는 카카오긴 합니다. 그만큼 재료가 좀 많은 게 장점이어서 코로나 시기에 그렇게 폭발적으로 올랐는데 이제는 악재가 한번 나오니까 안 좋은 이야기만 계속 들리고 있는 카카오거든요. 네. 상대적으로 저는 지금 카카오 그룹주에서 카카오 본주보다는 카카오페이나 카카오뱅크에 대한 관심이 네. 투자자분들 사이에선 많은 걸로 보여져요. 물론 이제 이 카카오페이 같은 경우는 좀 핀테크고 네. 중국에서 서비스도 진행하고 뭐 어떻게 해외에서 이제 확장성을 생각해 본다라면 저는 오히려 더 나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부분이고요. 다만 이제 카카오뱅크 같은 경우는 결국 국내에 있는 이 한정된 풀에서의 싸움이거든요. 그래서 물론 뭐 간편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 성장은 좀 지속될 수 있다고 생각은 하지만 한계는 분명히 있을 거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뭐 그런 관점에서는 뭐 카카오페이가 조금 더 낫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성장성으로는. 네네. 그리고 이제 요번에 이제 로카 모빌리티 인수 이슈가 있는데 이게 네. 이제 어느 정도의 금액으로 인수하느냐, 이게 이제 또 관건일 것 같고요. 일단 뭐 인수한다라는 부분은 기업의 뭐 확장성 면에서 규모가 커진다는 부분에서는 긍정적으로 또 볼 수 있는 모멘텀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카카오 안에서는 또 카카오 게임즈를 빼놓을 수가 없는데 서브컬처의 강자라고 하잖아요. 네네. 카카오 게임즈도 지금은 에버소울에 대한 신작 이야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주가가 하락해요. 카카오 게임즈는 뭐 지금 기술적으로는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오늘 뭐 카카오 게임즈의 뭐 저항대를 약간 돌파하는 그런 위치에서 네. 음봉으로 조정을 받고 있는데 내일 당장이라도 뭐 시가 상승 출발한다면 급등도 나올 수 있는 그런 위치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아까 좀 전에 얘기하신 것처럼 에버소울이 오늘 이제 발표를 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하루나 주말 정도 지났을 때 실질적으로 이제 앱 다운로드 수라든지 뭐 매출 순위가 어느 정도 나오냐에 따라서 달라질 거고, 이전에 이제 카카오 게임즈가 이제 오딘으로 주가가 강하게 상승했을 때도 결국 매출의 순위가 상위를 찍었냐라는 그런 부분 때문에 올라간 거거든요. 그래서 게임주들은 실질적인 실적이 이제 나올 그런 기미가 보이는가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그 앱스토어의 순위를 좀 보시면서 접근하시는 게 좋을 것 같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앞서 네이버의 경우에는 사태 보면서 저희가 좀 전략을 세워드렸거든요. 카카오 역시나 하락 시 분할 매수로 혹은 뭐 가격대를 보시고 있는 게 있는지, 아니면 자금이 좀 한정적인 분들에게는 굳이 카카오를 안 사는 것도 답이다라는 의견이신 건지요? 신규로 만약 접근한다라면 저는 이제 카카오는 반대. 네. 네이버로 차라리 두 종목 중에서 굳이 선택을 해야 되겠다면 네이버를 보시는 게 맞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올라갈 때 추격 매수보다는 어차피 지금 금리 동결하거나 인하가 되기 위해서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렇죠. 그렇다면 긴 관점으로 보시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이런 빅테크 기업들은 우리나라 네이버, 카카오만 간다고 갈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이제 미국에 있는 그런 큰 형들, 빅테크 기업들이 같이 올라가 주느냐 하는 부분들도 함께 봐야 되겠고요. 분명히 성장성은 국내에 한정적이고 하고 있는 사업들도 어떻게 보면 온라인으로 전환되어서 수익을 창출하는 뭔가 혁신적인 그런 부분들은 없다라는 거죠. 그렇다면 뭐 굳이 빅테크를 매수를 하시겠다 하면 뭐 국내 기업 중에서는 네이버가 나을 것 같고, 네. 해외로 눈을 돌리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카카오는 아직 해결할 것들이 좀 있어 보이기 때문에 저희는 상대적으로 시선을 네이버로 돌려보겠습니다. 오늘 장의 주가 상승폭이 더 큰 건 카카오지만 저희 선택은 이랬습니다. 지금까지 이슈의 재구성 시간에 네카오 알아봤고요. 이준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